자, 1부에 이어서 2부 삼성 라이온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의 디아즈 40홈런, 다음 목표는 꿈의 50호, 10년 만에 국민거포 소환할까. 자, 그래서 디아즈 선수가 지금 40홈런 고지를 밟았어요. 자, 48홈런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은 10경기에서 타율이 3할 3푼 3리입니다. 그리고 라이온즈 파크에서 59경기 28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원정 경기 60경기에는 12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제 홈 경기가 13경기 정도 남았으니 한 유숙 6홈런 정도는 치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대구 황제의 면모를 보인다면 50홈런은 꿈도 아니다. 자, 우리 야구 주머니를 가진 후라도 선수. 후라도 없고 가을 야구 못 가면 억울하잖아요. 자, 후라도는 정말 대단한 이닝 소화력을 가지고 있죠. 이닝 이터 면모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의 불펜이 지금 문제인데 후라도 선수가 이닝을 먹어준다면 삼성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자, 삼성은 현재 5할 승률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최근 10경기가 7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습니다. 득점이 68점으로 1위에요. 자, 그래서 최근 6경기를 보면은 안타는 경기당 10개씩, 득점은 경기당 7점씩, 실점은 4.3점으로 물론 이제 키움과의 3연전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성적이 좋죠. 자, 그리고 뭐 강민호 선수, 김영훈 선수를 키움전이라 아주 주전으로 안 쓴 그런 느낌도 있는데, 자, 어쨌든 한번 투수부터 보면은 후라도 선수는 좀 이상해요. 계속 잘해요, 계속. 심지어 키움전과의 그 ERA가 6.0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경기가 무려 2.25입니다. 그리고 피안타율은 더 좋아요. 2할 3푼 6리. 자, 가라비토 선수도 뭐 최근 10경기가 뭐 똑같죠? 2할 5푼이고 WHIP가 1.09밖에 안 되고 피안타율도 1할 8푼 6리밖에 안 됩니다. 정말 강력한 원투펀치가 버티고 있죠. 자, 그리고 원태인 선수가 뭐 최근에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꾸준하게 6이닝 이상은 먹어주고 있어요. 10경기에서 63과 3분의 1이닝입니다. 자, 이런 원태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면 삼성의 불펜이 어려우니까. 6이닝 이상을 10경기에서 무조건 해주고 있다는 거. 최원태 선수도 최근 10경기에 55이닝을 던졌어요. 거의 뭐 5, 6이닝을 던져주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 10경기가 평균 자책점이 4.04로 더 좋습니다. 자, 좌승현 선수, 이승현 선수도 최근 10경기에 4.41로 나름 준수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후라도라는 강력한 1선발, 그리고 가라비토 선수도 거의 1선발이죠. 1.2선발 정도 되는 거죠. 원태인 선수와 최원태 선수의 거의 6이닝 이상 3실점 정도. 그리고 5선발 좌승현은 9월에는 괜찮으니 선발 점수가 무려 저는 9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SSG보다도 선발이 훨씬 좋다. 문제는 삼성의 불펜이죠. 자, 불펜이 뭐 여긴 이렇게 점수 나왔는데 사실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죠. 어쨌든 최근에는 되게 좋아요. 뭐 무실점, 뭐 5이닝 동안 3실점, 또 무실점. 뭐 키움전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자, 그다음에 뭐 2이닝 2실점, 3이닝 2실점, 무실점. 김재훈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신 배찬승 선수는 점수를 꾸준하게 주고 있어요. 이호성 선수는 난리 났었다가 이 6경기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자, 일단 김재훈 선수가 피안타율 자체가 낮아요. 1할 3푼 5리. 그리고 최근 10경기가 0.87입니다. 뭐 계속 이럴까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자, 그리고 김태훈 선수가 10경기 자책점이 7.2, 그리고 피안타율이 2할 9푼 3리. 배찬승 선수가 최근 10경기 자책점이 5.63, 볼넷을 7개나 줬어요. 피안타율은 뭐 1할 7푼 1리로 굉장히 좋은데, 자, 어쨌든 양참석 선수가 평균 자책점은 10경기에 3.18인데 피안타율이 2할 9푼 8리라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볼넷도 9개나 줬어요. 몸에 맞는 공도 4개고. 육선업 선수 최근 10경기 12.15. 네. 이승민 선수 최근 10경기가 3.7인데 안타도 9와 3분의 2이닝 동안 11개 맞고 볼넷도 4개 주고 피안타율도 2할 7푼 올인하는 건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승현 선수, 우승현 선수가 좋아요. 10경기에 2.25. 그래서 뭐 8이닝 동안 안타 8개, 볼넷 2개, 피안타율 2.58. 그나마 이 정도가 가장 준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성 선수 난리 났죠? 네. 자, 그래서 보면은 김재현 선수가 최근 10경기의 방어율이 굉장히 좋아요. 양참석, 이승민, 이승현은 뭐 최근 좋은데 그 다음에 배찬승, 이호성 매우 불안, 김태훈, 육선현 퐁당퐁당. 그래서 최근 6경기 19이닝 7실점으로 잘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안타율이나 볼넷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강력한 구위에 확신이 서는 불펜이 없다는 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불펜 점수는 35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력을 볼 텐데요. 최근 6경기의 안타가 10.17, 득점은 7점 이상, 실점은 4.3. 10경기를 둘러봐도 경기당 7점 정도, 68점으로 1위에요. 자, 박승규 선수가 지금 출루율이 되게 좋아요. 3할 7푼 7리. 안타는 뭐 최근 10경기 2할 4푼 3리인데 역시나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을 7개 1개로 굉장히 많이 얻어냈죠. 자, 김지찬 선수 말해 뭐합니까? 도루 15개에서 하나도 실패 안 했고요. 10경기 타율 2할 7푼 3리에 볼넷도 3개 얻어냈어요. 그럼 출루율도 되게 좋다는 거죠. 삼진은 4개밖에 안 당했고요. 자, 구자욱 선수 그냥 후반기 미쳤습니다. 그냥 4할 7푼 1리 최근 10경기, 볼넷도 11개. 그러면 출루율이만 한 5할 6, 7푼 된다는 건가요? 자, 구자욱 선수가 완전히 미쳤죠. 디아즈 선수 미친 건 말할 것도 없죠. 홈런 40개. 최근 10경기 3할 3푼 3리에 홈런 3개, 타점 16개, 볼넷 5개, 삼진 5개. 말도 안 되죠. 자, 김성윤 선수가 최근 3할 1푼이에요. 타점도 7개고 볼넷 4개, 몸에 맞는 공 하나인데 삼진이 4개예요. 그러니까 출루율도 거의 4할이고 시즌 도루도 21개, OPS도 0.887로 이 선수는 장타도 칩니다. 지금 보면은 2루타, 3루타가 4개, 4개씩 있죠. 최근에도. 류지혁 선수가 타격감이 식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최근 10경기가 2할 9푼 4리에 타점도 7개, 도루도 2개나 했어요. 이 선수가 도루도 시즌 10개나 했고 볼넷 2개, 몸에 맞는 공 하나에 삼진은 5개입니다. 그러니까 류지혁 선수도 지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 타선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현 선수는 좀 아쉽고 이병현 선수는 뭐 이제 뭐랄까 너무 적어서 양우현 선수도 아쉽고, 그 다음에 강민호 선수가 좀 해야 되는데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1푼 4리에요. 김영우 선수가 해줄 것 같아요. 2할 6푼 5리 최근 10경기 홈런 2개, 타점 8개, 볼넷도 5개나 얻어냈고. 김홍건 선수 아쉽고. 자, 그래서 삼성 타선을 보면은 박승규 선수의 출루율, 김지찬 선수의 빠른 발, 구자욱 선수의 미친 타격감, 40홈런 디아즈의 타점 먹방까지, 출루, 장타, 도루 다 되는 김성윤, 류지혁 선수의 식지 않는 타격감, 김영웅의 한방까지, 강민호 선수만 살아나면 타격은 그냥 리그 최강이다. 특히나 라팍 삼성이죠. 그래서 저는 타격 점수를 무려 98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의 총 점수는 선발 45점, 아니 선발 점수 45점 중 0.94를 곱하고 불펜은 30점 중 0.35를 곱하고 타격도 25점 중 0.98을 곱해서 77.3입니다. 물론 불펜이 말도 안 되는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김재훈 선수,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랄까 이제 확대 엔트리에서 선수들이 많아서 갑자기 선수들이 잘해진다, 뭐 그 확대 엔트리에 선수가 많아지니까 불펜을 운영하기가 좋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확대 엔트리에 들어와서 할 정도의 선수는 어차피 필승조가 아니라 패전조거든요. 그러니까 불펜에서 필요한 거는 필승조예요. 패전조가 아니라, 추격조가 아니라. 그런데 삼성의 불펜이 굉장히 불안한데 선발 가라비토 후라도와 원태인 최원태 선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타격은 지금 그냥 거의 미친 수준이다.
라고 보는 게, 그래서 삼성이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저번 주는 성적이 되게 좋았죠. 자, 그리고 가장 신기한 팀 기아입니다. 기아가 정말 이상해요. 이상하리만치 안 풀려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펜이다라고도 했고, 뭐 정혜영 선수가 이제 내려왔죠. 그냥 아예 2군으로. 조상우 선수도 지금 심각하고. 그러니까 전상영, 성영탁, 최지민 선수 정도가 네 좋지만 뭐 그렇고요. 내일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좋은데, 네 어쨌든 이의리 선수도 그렇고요. 김도현 선수가 부진한 게 저는 가장 크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마이너스 4다. 5할에서 이런 것도 되게 크죠. 경기당 6.6실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아가 66실점을 했죠. 10경기에. 자, 그래서 보면은 최근 6경기는 더 심합니다. 8실점이에요. 안타는 10.1집계로 잘했고 득점 4.7이 이상하리만치 안 풀렸죠. 득점이. 자, 그래서 일단 투수부터 보면은요. 내일 선수는 뭐 여전히 좋아요. 네, 최근 10경기 1.86, 피안타율도 1.95. 그러니까 내일 선수는 완벽한 1선발이죠. 올러 선수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최근 10경기가 4.12. 잘할 땐 또 되게 잘하는데 좀 퐁당퐁당해요. 최근에 힘이 붙여서 그런가, 뭐 이닝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최근 10경기 피안타율이 2할 6푼 6리인 게 조금 문제다. 양현종 선수가 최근 10경기가 방어율이 3.04예요. 그리고 피안타율은 2할 3푼 1리인데, 자, 저 이런 말을 조금 뭐 냉정하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양현종 선수가 이렇게 계속 잘할지 다소 의문입니다. 자책점이 3.04보다는 아마 남은 경기에서는 4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이가 있잖아요. 김광현 선수도 힘들어하고 류현진 선수도 힘들어하는데 양현종 선수만 이렇게 계속 잘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김도현 선수. 자, 김도현 선수가 무너진 게 엄청 컸다. 실질적인 전반기에 국내 1선발인 김도현 선수가 최근 10경기에 자책점이 6.19예요. 피안타율도 3할 6리고요. 볼넷은 별로 주지 않지만 시즌 전체로 봐도 WHIP가 1.41이고 피안타율이 0.286, 2할 8푼 6리거든요. 김도현 선수가 구위가 되게 뛰어난 투수는 아니잖아요. 제구력으로 승부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네, 후반기에 오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의리 선수는 네, 더 힘들죠. 지금 솔직히 제구력이 너무 안 좋아요. 피안타율도 높고 뭐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그게 꾸준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강력한 1선발 내일, 그리고 정말 저는 강력한 2선발 올러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퐁당퐁당해요. 양현종 선수가 저의 예상과 다르게 계속 한 6이닝 2실점 정도를 해주면 참 좋겠죠. 네. 김도현 선수랑 이의리 선수가 너무너무 불안하다. 4, 5선발이. 네. 그래서 선발 전수는 65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의 불펜이죠. 올 시즌 놓고 봐도 키움 다음이죠. 자, 최근에는 잘 던졌어요. 3이닝 무실점. 여기도 4이닝 무실점. 그런데 여기는 난리 났죠. 네. 여기는 네, 굉장히 잘했어요. 이때. 네. 거의 뭐 7이닝을 1실점을 했고. 근데 아깝게 이 경기를 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와 3분의 2이닝 2실점. 그 다음에 여기는 4이닝 5실점. 자, 그래서 성영탁 선수가 제일 좋아요. 최근 10경기 2.61. 뭐 피안타율은 2할 2푼 9리. 그리고 전상현 선수가 또 좋죠. 최근 10경기는 제일 좋죠. 자책점이 1.8. 그 다음에 피안타율이 2할이라는 게 참 좋죠. 근데 그 다음부터 없어요. 조상우 선수가 최근 10경기 자책점이 8.1. 피안타율은 무려 3.7. 3할 7푼. 최지민 선수 최근 10경기 자책점이 4.32. 볼넷을 8개나 줬어요. 피안타율은 1할 4푼 3리밖에 안 되지만요. 불안하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최지민 선수가 볼넷을 저렇게 많이 주니까, 이닝당 최소한 하나는 주니까, 몸에 맞는 공까지 딱 포함해서 이닝당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정혜영 선수는 2군으로 아예 내려왔죠. 최근 10경기 네, 자책점이 8.
피안타율은 말도 못해 3할 8푼 6리. 직구 구위가 완전히 떨어졌죠. 김건국 선수 믿을 수 없죠. 자책점이 5.92, 피안타율 3할 1푼. 김기훈 선수도 뭐 자책점이 4.2, 피안타율이 2할 8푼 1리. 한재승 선수 처음에 뭐 NC에서 와서 잘하는 것 같았지만 자책점이 10경기가 8.44, 피안타율 무려 3할 2푼 4리. 이준영 선수도 안 좋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영탁, 전상현 제외 미들 불펜 자체가 없다. 조상우, 한재승, 최지민 선수를 필승조라고 하기엔 정혜영 선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데 부활을 해줄지, 김건국, 한재승, 이준영 선수도 믿고 받기 힘들다. 그래서 불펜 점수가 30점입니다. 자, 그리고 타격을 볼 텐데요. 6경기 안타 10.17개, 득점은 4.7, 실점은 8점이나 했고요. 홈런을 17개를 쳤어요. 10경기 동안. 그런데 득점이 48점인 게 좀 타율도 2할 7푼 7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홈런도 제일 많이 쳤고 타율도 높은데 득점이 안 나오는 정말 귀신이 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박찬호 선수 최근 10경기에 2할 9푼 3리, 심지어 도루도 4개, 볼넷도 4개, 삼진은 3개밖에 안 당했어요. 김호령 선수도 타격 재능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2할 8푼 6리 10경기에 홈런도 2개, 타점도 4개, 그 다음에 뭐 도루도 7개나 했어요. 김선민 선수는 그냥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잘 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 10경기 4할 8푼 6리에 볼넷 3개, 삼진 하나입니다. 그냥 타격 귀신이에요, 귀신. 최용우 선수가 최근에 약간 부진해요. 제가 볼 때는 배트 스피드가 약간 느려졌나 싶을 정도로, 네, LG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볼넷은 8개, 삼진은 6개로 출루율은 되게 좋아요. 뭐 올 시즌 기록은 너무너무 좋은데 최근 기록이 좀 좋지 않다. 나성범 선수도 너무너무 잘해요. 최근 10경기 3할 5푼 5리, 홈런도 2개, 타점 8개, 볼넷 2개, 몸에 맞는 공 2개, 삼진도 10개. 그래서 진짜 출루율도 좋고 타율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요. 위즈덤 선수 신기하죠. 홈런 30개, 최근 10경기 홈런 무려 6개. 그런데 득점권 타율은 참 귀신같이 안 좋죠. 삼진이 11개, 볼넷을 3개밖에 얻지 못했고 병살타가 3개라는 점. 최근 10경기는 타율이 2할 7푼이에요. 바깥쪽 공을 좀 참아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운데에서 떨어지는 낮은 공에는 좀 약점을 보이더라고요. 자, 김석환 선수가 굉장히 10경기에 3할 6푼 4리로 잘해주는데 표본이 뭐 좀 작지만 이 선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김태군 선수도 최근 10경기 2할 8푼 6리로 굉장히 좋아요. 박민 선수 좀 이제 아쉽고, 한준수 선수도 잘 맞은 타구들이 좀 잡히는 느낌. 최근 10경기 2할 4푼. 오선우 선수의 부진이 저는 크다고 봐요. 최근 10경기 1할 8푼 4리에 삼진이 13개인데 볼넷이 하나밖에 안 돼요. 김도영 선수가 없었던 거를 오선우 선수의 활약으로 좀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오선우 선수가 부진하니까 김도영 선수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죠. 그래서 타격을 요약해보면은 박찬호의 출루율과 도루, 김호령의 드디어 빛나는 타격 재능, 야구도사 야구천재 김선빈, 최근 약간은 부진하지만 전성기의 최용우, 후반기 고감도 타격감 나성범, 득점권 타율만 좋아지면 위즈덤 선수가 엄청난 타자고, 김석환의 재능인데 오선우 선수의 부진, 김태군 태군마마가 가을에 살아남는데 이상하게 많지 점수가 안 나요. 진짜 귀신이 쏠린 듯. 그래서 앞으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 타격 점수는 90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발 점수, 불펜 점수, 타격 점수를 모두 합한 결과 기아 점수는 60.7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SSG가 76.25로 삼성이 77.3으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SSG, 그 다음이 KT, 그 다음이 롯데, 그 다음이 기아입니다. 이 점수에 이제 남은 경기와 승차까지 반영할게요. 자, 일단 SSG가요. 기아와 6경기 남았고 삼성과 1경기, 두산과 4경기, LG와 1경기, 롯데와 3경기, 하나와 1경기, NC와 7경기, KT와 2경기, 키움과 2경기로 27경기 중 기아와 6경기가 남은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일정을 보면요.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최대 고비. 기아와 NC와 근데 좋은 건 문학에서 6경기를 쭉 치른다는 거. 그리고 기아는 내일과 올러를 만나지 않는다는 점. 자,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이 2번 경기까지 하고 나면은 좋은 점이 마지막에 두산, 한화, 두산, 키움 순위가 결정된 팀과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해요.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는 기아와 1경기, 삼성과 3경기, 두산과 4경기, SSG와 3경기, LG와 2경기, 하나와 3경기, NC와 2경기, KT와 4경기, 키움과 1경기인데 23경기가 남았는데 키움과 1경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번 주가 고비죠. KT와 두산인데 두산이 시즌을 아직은 포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KT는 당연히 경쟁 상대고, 그리고 다음 주도 굉장히 어려워요. LG도 아직 매직 넘버가 끝나지 않았으니 LG, KT, SSG. 그 다음에 하나도 좀 빨리 만나거든요. 그 다음에 기아까지. 그러니까 3주까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키움, LG, 두산, 하나가 있는데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 8월 첫째 주와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째 주 여기까지가 좀 굉장히 어렵다. 자, 그 다음에 KT가 기아와 4경기, 삼성과 3경기, 두산과 1경기, SSG와 2경기, LG와 5경기, 롯데와 4경기, 하나와 2경기, NC와 2경기, 키움과 1경기인데 24경기 중 LG와 5경기, 이 5경기를 언제 치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 8월을 먼저 보시면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8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리는 경기는 진짜 난리 전쟁터입니다, 그냥. 네, 롯데와 기아와의 경기. 그리고 이 9월에 수원에서 또 이제 박 터져요. 그런데 뭐가 좋으냐? LG와 하나가 요때쯤이면 순위 싸움이 거의 끝났을 거거든요. 이 5경기가 너무나 꿀맛 같다. 이 5경기. 사실 여기 LG와의 경기도 꿀맛 같을 수 있어요. 여기 첫째 주까지는 LG가 뭐 매직 넘버를 달성하지 못했을 텐데 요 8월 11일쯤부터는 LG가 아마 1위를 확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요 8월 셋째 주가 LG와 하나는 거의 이제는 시즌이 끝나서 다른, 그러니까 확장 엔트리로 다른 선수들을 쓰겠죠. 주전이 아니라.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KT의 일정이 굉장히 좋다. 네. 자, 그리고 NC가 기아와 6경기, 삼성과 1경기, 두산과 5경기, SSG와 7경기, LG와 5경기, 롯데와 2경기, 하나와 1경기, KT와 2경기, 키움과 1경기인데 기아, LG, SSG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경기가. 근데 이 LG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필이면 LG랑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NC가. 그리고 SSG도 경쟁팀이니까. 그리고 나서 굉장히 계속 두산, 기아, SSG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경기가 없어. 경기 수는 제일 많이 남았는데 요 두산 정도를 제외하면은 여기 뭐 LG는 좋을 수도 있어요. 8월 12일쯤이면 키움.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경기 일정이. 그런데 NC가 또 일정이 많이 남은 만큼 뭐가 문제냐? 라일리와 로건을 계속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기가 듬성듬성 있으면 좀 쉬었다가 라일리 나와, 좀 쉬었다가 로건 나와, 이게 되는데 그냥 쭉 돌려야 돼, 5선발을.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삼성입니다. 기아와 3경기, 두산과 4경기, SSG와 1경기, LG와 1경기, 롯데와 3경기, 하나와 5경기, NC와 1경기, KT와 3경기, 키움과 4경기예요. 25경기 중 하나와 5경기, 키움과 4경기, 두산과 4경기가 남았어요. 5강 싸움과 관련 없는 그런 경기가 25경기 중에 무려 13경기입니다. 말도 안 되게 일정이 유리해요. 물론 이번 주도 두산과 하나인데 사실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수를 운영할지 상황을 보면서 삼성에게 8월 달에
요 29, 30, 31일에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산은 이때는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9월 첫째 주부터 난리예요. 키움과 하나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하나가 이때쯤에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두산과 키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 일정이 좋다. 너무너무너무 좋다 라는 게 삼성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아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기아예요. 마지막으로 삼성과 3경기, 두산과 1경기, SSG와 6경기, LG와 2경기, 롯데와 1경기, 하나와 4경기, NC와 8경기, KT와 4경기, 키움과 1경기인데 지금 보면은 28경기 중에 NC 8경기, SSG 6경기, 키움과 KT와도 4경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팀과 경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로 스타트예요. 바로 스타트. 원정 문학과 수원에서 바로 SSG와 KT와. 그리고 나서도 하나도 이때는 매직 넘버가 끝나지 않았겠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산, LG, 하나 요때부터는 쉬운데 여기까지 9월 11일까지 계속 힘들어요. 계속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일정이 그닥 좋지가 못하다. 자, 이제 아까 SSG의 점수 롯데 뭐 이렇게 쭉 봤어요. 그리고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이제 남은 경기 일정까지 반영을 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SG는 27경기 중 기아와 6경기, NC와 7경기인데 여기서 결정되죠. 그런데 바로 이번 주 기아, NC와의 6연전이 모두 문학이라는 점이 장점이에요. 마지막에 두산, 하나와 키움과의 5연전이 매우 유리하게 일정이 좋죠. 롯데는 23경기가 남았고 키움과 1경기 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계속 어려워요. 마지막에 두산, 하나, LG 등 순위가 결정된 게 4경기 남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KT예요. 남은 24경기 중 LG와 5경기 중 4경기가 LG 1위 확정 후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그 뒤에 하나의 경기까지 있어서 일정이 너무 좋아요. 이번 주 롯데와 기아의 경기만 잘 버티고 나면 어부지리로 5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정이 정말 좋아요. NC가 30경기가 남았는데 대다수의 경기가 5강 경쟁권 팀이고 하필이면 LG도 이번 주에 만나요. 바로. 그래서 선발에 저는 그리고 이제 30경기가 남았으니까 대체 선발 로건 라일리를 많이 쓸 수 없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다. 5선발 체제가 돌아가야 된다. 빠따가 말도 못하게 해결해주지 못하면 5강 경쟁에서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이에요. 25경기 중 무려 하나와 5, 키움과 넷, 두산과 넷. 5강 싸움이 아닌 팀과의 경기가 무려 13경기. 이번 주 두산 하나만 잘 버티면 다음 주도 키움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두산과 키움이에요. 일정상으로 가장 좋습니다. 자, 기아는 승패 마진 마이너스 4를 상쇄해야 되는데 28경기가 남은 지금에 5강 경쟁권인 NC와 8경기, SSG와 6경기, 당장 이번 주부터 SSG, KT, 다음 주도 계속 5강 경쟁권 팀과. 그래서 9월 13일쯤 돼야 순위가 결정된 LG 하나와의 경기가 보약이 될 테지만 선발이 잘 버텨야 될 텐데 김도현, 이의리 선수가 너무너무 불안하다. 자,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시원하게 예측하겠습니다. KT 3위, SSG 4위, 삼성 5위, NC 6위, 롯데 7위, 기아 8위입니다. 네. 3, 4, 5위만 맞춰도 대단하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이런 프로젝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모든 팀의 데이터, 모든 팀의 상황을 다 분석해서 사실 이제 30분 만에 압축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정말로 여러 번 분석하고 여러 번 데이터를 가지고 다 평가한 그런 영상이에요. 사실 뭐 야구는 모르는 게 맞죠. 이렇게 분석을 해도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고생했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정말 피 튀기는 5강 싸움, 올 시즌 너무너무 재밌는 5강 싸움 함께 재밌게 즐기는 야구 팬들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